이슈 이슈다 오늘 순서 기분 좋은 소식으로 문 열겠습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뜸해지면서 한국인들이나 미국 내 한인분들이 이제 트럼프 바람 끝난 거 아니냐, 이제 퇴물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들 많으신데요. 공화당 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 이야기해도 트럼프 광신도들 사이에서만 그런 거다라고 본인들이 우파라고 우기면서도 좌파 못지않게 무식한 삐딱이들도 부쩍 늘어나는데요. 이런 걸 눌러줄 기쁜 소식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선언한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가 지난 3일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특히 이분은 지지율 3위였는데도 대통령의 지지 선언으로 승리를 거머쥐어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과 위상, 그가 하는 발언 하나하나에 대한 무게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증거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오하이오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공화당 경선에서 벤처 투자자인 JD 벤스가 오하이오주의 전 재무장관과 공화당 주위원장 등 6명의 후보를 꺾고 최종 후보 자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경선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처음으로 실시된 공화당 당내 경선인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늠할 기회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좌파들은 대통령의 영향력이 거품이다. 이번 경선에서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가 절대 승리할 리 없다고 예상했는데 보기 좋게 빗나간 겁니다. 이번 당선된 37세 정치 신인인 벤스는 처음부터 선두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달 반 전인 3월 15일 팍스뉴스 여론조사 때 3위로 중위권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전격적으로 벤스 지지를 선언했고 벤스는 경선 직전 진행된 팍스뉴스 여론조사에서 1위로 올라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솔직히 대통령의 벤스 지지는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이오와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모두 대통령 충성파를 자처했는데요. 하필이면 대통령은 지난 2016년 트럼프는 미국의 히틀러다라며 비난했던 벤스를 공식 지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완전 바짝 엎드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른 후보들은 대통령의 선택이 잘못됐다면서 서로 자기가 대통령의 진정한 이념을 실천할 것이라고 공화당 유권자들에게 읍소했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그래도 대통령이 픽한 후보를 뽑아야지 하고 벤스를 뽑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벤스가 과거 자신에게 부정적 언급을 하긴 했지만 다른 후보들 역시 그렇게 했다면서 지지를 선언했고 지난달 말 자신의 오하이오 유세 때 벤스를 무대 위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결과에 좌파를 포함한 미국 내 주요 언론들은 공화당 내 정치적 영향력 유지를 추구하고 2024년 대선 재출마 가능성까지 열어둔 트럼프 대통령의 건재함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중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은 지지 선언에도 불구하고 벤스가 이겼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중요한 승리를 안겨줬다고 적었고요.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경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가 3위 후보를 1위로 끌어올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면서도 한 주의 결과를 너무 깊이 해석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 견해도 함께 전하면서 삐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아이오와주 상원의원 공화당 후보가 된 벤스는 11월 중간선거 때 민주당 후보인 팀 라이언 하원의원과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놓고 격돌하는데 승리는 따놓은 당상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승리와 관련해 팍스뉴스 디지털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공화당에 있어서 정말 기쁜 밤이다 라면서 이 판타스틱한 시즌의 문을 여는 소식이라고 벤스 후보의 승리를 평가했습니다. 특히 아이오와주와 인디애나주에서 열린 기타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도 내가 공식 지지한 22명 후보들이 전원 당선됐다면서 현재 스코어가 22대 0이라고 농담 같은 무서운 진실을 말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들이 싹쓸이하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와 함께 대통령은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네브라스카, 웨스트버지니아 등 다른 주의 공화당 경선에서 지지 선언한 후보들도 전원 승리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특히 관심을 끄는 곳은 펜실베니아죠. 그곳 상원 선거 후보로 대통령은 유명 TV쇼 호스트이자 외과 의사인 닥터 메멧 오즈를 지지한 상태고 상대방은 거물급 데이빗 맥코빅 후보인데요. 좌파들은 닥터 오즈의 당선 가능성은 말도 안 된다고 하고 있고요. 맥코빅 후보는 자기는 틀림없는 대통령 지지자다. 나를 선택해달라고 공화당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닥터 오즈가 100% 미국민이 아닌 터키 출신이자 이슬람 성향이라 이에 대해 불만을 말하는 백인 공화당원도 상당합니다. 이 선거는 저희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이 선거에 대해 한 말씀 했는데요. 오주가 나서는 경선은 나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오주는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거의 모든 선거가 화요일 날 열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네브라스카와 웨스트 버지니아 등에서 공화당 경선이 열리는데요. 네브라스카 경선에는 대통령이 찰스 어브스터 주지사 후보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농업 관련 기업에 근무하는 백만장자 중역 임원인데요. 이분의 라이벌은 돼지 농장 재벌 필렌입니다. 또 웨스트 버지니아에서도 대통령은 알렉스 무니 주지사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모두 승리를 기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 절대 끝나지 않았고요. 이번 선거, 다음 선거 대통령 바람은 계속 될 테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은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데 웨이드 판례를 무효로 하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문 초안이 유출돼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유출된 해당 문건에서 사무엘 엘리트 연방 대법관은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로데 웨이드 판결은 1973년 임신 약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전에는 낙태를 허용한 겁니다. 이 법으로 미국에서 정부 보조를 받고 수천만 명이 낙태를 진행해 왔죠. 이렇게 논란이 되어 왔는데 50여 년 만에 낙태권 보호가 이번에 바뀔 수도 있다는 소식으로 낙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워싱턴 대법원 앞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낙태권을 두고 둘로 갈라져서 시끄럽게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좌파 언론이 고의로 이를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보수 우파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법원이 현재 보수 법관 우위라 로데 웨이드는 어차피 뒤집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걸 굳이 문서 유출로 마치 여성들의 보수적 대법원 판결에 뒤통수라도 후려맞은 것처럼 온 나라가 난린데요. 중간 선거 앞두고 바닥에서 지하로 떨어진 민주당, 진보 진영의 인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모종의 정치적 장난질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파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낙태 이슈, 여성표로 끌어올리겠다는 것 같은데요. 기다렸다는 듯이 바이든도 이 이슈 터지자마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은 어제 3일 성명을 통해 여성의 선택권은 근본적이며 법의 기본적 공평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판결이 뒤집혀선 안 된다고 밝혔는데 이런 움직임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행보는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하고 노골적으로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수작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공화당은 사법부 결정을 흔들어선 안 된다며 초안 유출에 맞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테드 크루즈, 맥코넬 상원의원 등은 급진 좌파의 캠페인이며 대법원에도 파괴적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로데 웨이드 판례가 뒤집힌다면 당장 미 전역에서 낙태가 불법적으로 규정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뒤집히면 50개 주 중 약 절반이 몇 주 안에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 더욱 민주당과 좌파 언론들의 장난질로밖에 안 보이고 대법원의 상징적 결정을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연방 대법관 총 9명 중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이 5명,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 성향이 3명으로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낙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기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대법관들도 이번 유출권을 통해 자신들을 갖고 놀고 자신들의 결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일을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 그대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이슈 이슈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고요. 광고 시청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